30도에서는 30절장에서는 공자 성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중리는 조술 유순하시고 헌장문무하시며 상률천시하시고 하습수토하시니라. 요게 30장 1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자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조술했다는 것은 아주 멀리 가장 근원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조자가 이게 할아버지 조자인데요. 근본 조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으로 기술하셨다. 그 다음에 헌장문무하시고, 문무는 이제 문왕무왕이죠. 헌장했다는 것은 헌이 이게 빛날 헌자입니다. 장자도 빛날 장자. 그래서 문왕과 무왕을 헌장했다는 얘기는 아주 빛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요순에 두고 가까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문왕과 무왕을 예를 들었다. 이렇게 모범이 되는 기둥이 되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요순과 문무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지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본보기가 되는 분들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문무는 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시대뿐이죠. 요순은 먼 시대뿐이죠. 요임금과 순임금은 먼 시대에서 가장 표본적인 역할을 하시고, 또 순임금 같은 분은 어떤 분이죠? 악독한 아버지를 감화시키는 치극한 효자라고 지금 칭송되고 있죠. 문무는, 문왕무왕은 가까이에 있는 은나라의 마지막 포악한 주를 처단하고 새로운 왕족, 새로운 평화를 이룩한 가까이 있는 성인이죠. 그래서 공자께서는 요 구절은 아주 잘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조술요순하시고 헌장문무하시며. 요순, 문무. 물론 이제 탕임금은 중간에 빠졌지만요. 우탕은 빠졌지만 중간에 이제 요순 우탕까지 있는 거죠.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렇게 되는 건데 요순 문무만 요 표현한 요 구절. 요게 사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예. 도통이 전해져 오는 맥락이라는 거죠. 상률천시하시고 위로는 하늘의 때를 본받고 하습수토 하시니라. 아래로는 수토, 물과 흙의 질서,
그러니까 현상계의 질서 이것을 따랐다. 천시를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구체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했다. 오늘날로 치면은 과학 공자 같은 분은 과학도 100% 적극적으로 활용한 분들이죠. 주자주를 보겠습니다. 조술자는 원종기도요. 요 번역한 것을 이광호 선생님 번역한 거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술자를 어떻게 번역했냐? 조자를 근본으로 삼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자를 동사로 번역한 거예요. 조는 원래 명사할 때는 할아버지, 조상 이런 뜻인데 여기 동사할 때는 근본으로 삼아 이런 근본으로 삼아 술자가 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술한다. 근본으로 삼아 전하는 거, 이 조술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원종기도라. 멀리. 종자가 여기서 또 역시 동사로 쓰인 겁니다. 으뜸으로 삼다. 기도라는 것은 요순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순의 도를 멀리 요순의 도를 으뜸으로 삼는다. 그러면 요순의 도가 간단히 뭘까요? 요임금, 순임금, 네, 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순임금 같은 경우에는 효도, 그 다음에 순임금이 또 한 훌륭한 일 중에 뭐가 있었죠? 우를 통해서 치수를 했죠. 홍수를 다스렸죠. 그래서 맹수들을 멀리 불을 질러서 맹수들을 멀리 퇴출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곡식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했죠? 설로 하여금 오륜을 가르쳤죠. 오륜. 지금 요순을 조술한다는 얘기는 효도와 오륜을 공자는 효도와 오륜을 모든 학문의 으뜸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근원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 조술 요순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보면 효제와 오륜. 그래서 이제 논어도 읽어보면 효제와 오륜 얘기가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헌장문무. 헌장이라는 말은 뭐냐? 근수기법. 가까이 기법이라는 거 문무임금들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무임금들의 법을 지킨다. 그런 얘기. 근수기법. 그래서 공자는 주나라 이후에 춘추시대에 태어났지만 항상 뭘 주장한 거죠? 오종주가 바로 이게 근수기법입니다. 문왕무왕의 법을 지킨다. 그래서 그거를 복고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오늘날 복고주의는 별로 안 좋은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문왕무왕이 지켰던 법이 뭐냐? 그게 정전법이고 왕도정치입니다. 구체적인 정전법이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왕도정치를 실천하는 경제정책이 정전법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왕무왕은
그 당시에 왕조 정치를 실현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공자는 문왕무왕의 시대를 다시 자기 시대에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수기법입니다. 문왕무왕의 법을 가까이서 열심히 지킨다. 그래서 헌장문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지금 쫙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문무가 누구냐? 왕조 정치를 실천하는 분들, 실현하시는 분들. 경제 정책부터 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예법을 전부 완수했죠. 문무라고 하지만 문무 주공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율천시자, 천시를 조율한다는 말은, 천시를 본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운행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법기 자연지 운이요. 습수토자, 수토를 따른다는 얘기는 인기 일정지리, 그 흙과 물, 이런 자연 물건들에는 일정한 이치가 있어요. 법치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따른다는 말이다. 인기 일정지리, 그 일정한 법칙으로 인한다는 거다라는 얘기, 따른다는 거다. 이것은 모두 다 겸내외 해본 말이었냐라. 안과 밖을 겸하고 해본 말, 근본과 말단을 갖추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무하고 묘순과 문무는 어떻죠? 요순이 본이죠. 문무가 현재니까 말단이 본말이 겸해져 있다는 얘기는, 본말을 겸해서 말했다는 얘기는 요순이 본이라는 얘기. 또 요순이 멀리 있는 시대니까 내 안에 있는 거고 문무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시가 뭐죠? 천시가 본에 해당되는 거죠. 수토는 말에 해당되는 거죠. 본말. 자, 그래서 30장 2절 보겠습니다. 이런 공자의 조술 요선을 하시고 헌장문무하시며 상률천시하시고 하습수토 하시는 이런 공자의 모습은 무엇과 같냐? 비어 천지지 무불지제하며 무불부도하며 비어 사시지 착행하며 여 일월지 대명이니라. 비유해보면 하늘과 땅이 지제 잡고 실어주지 않는 게 없고 무불부도 덮어주지 않는 게 없고 또 비유하자면 사계절이 번갈아서 운행하는 것과 같고 또 비유하자면 해와 달이 번갈아 가면서 밝히는 것과 같다. 앞에 주어는 뭐예요? 중리의 덕이. 중리는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요순을 조술하시고
문물을 헌장하신 분이에요. 상률천시하시고 하습수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리의 덕은 뭐와 같다? 천지, 사시, 일월과 같다는 거예요. 착은 유질려라. 사시지 착행할 때 이 착자는 질자와 같다. 서로 교대로 온다는. 자는 성인지 덕자라. 이것은 성인의 덕을 말한 거다. 공자의 덕이 천지, 사시, 일월과 같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공자의 덕이 뭐 어떻게 천지와 같을까요? 사시와 같을까요? 일월과 같을까요? 공자의 덕이. 얼핏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공자는 사람인데 천지 사시 일월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나? 공자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바로 앞에 얘기했죠. 조술요순하시고 헌장문무하실 상률천시하시고 하습수토했을 뿐이야. 공자는. 그런데 그 공자의 덕이 천지와 사시와 일월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냥 중용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유 그런가 봐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거 아닙니다.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공자는 여전히 사람인데 물론 조술요순하시고 헌장무무하셨다고 하자. 어떻게 이게 천지와 사시와 일월과 같을 수가 있냐? 비유할 수 있냐?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자의 모습에 대해서 논어나 이런 다른 걸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구절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죠? 아이 뭐야 이거 너무 그냥 뻥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공자라는 분의 업적, 공자 이전에 있었던 우리 동아시아 문명 중에서 훌륭한 것들을 육경으로 다 정리를 해내신 분이죠. 그리고 후학들이 정치, 교육, 경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 매듭을 기가 막히게 저으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에요. 이전의 문명을 잘 정리를 하고 후학들이 무도한 임금들 정치인들이 나올 걸 대비해서 춘추 같은 것도 지으시고 예기를 정리하시고 시경, 서경, 역경 그래서 이런 그 오경을 충분히 읽지 않고는요 공자의 모습이 어느 정도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통 분들 대부분
논어 하나도 제대로 안 읽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유 공자를 무슨 뭐 천지에 비유하고 사시에 비유하고 일월에 비유해. 이거는 너무 아부가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면모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삼경, 경을 읽어야 돼. 논어만 보면 이제 제자들이 본 공자의 말씀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어서 보기는 쉬운데 논어 갖고는 부족합니다.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공자를 천지에 비유하고 사시에 비유하고 일월에 비유할 정도면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만약 공자가 없었으면 우리 동아시아 사회는 지금 현재의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문명을 지금 이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공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맹자에 나옵니다. 공자 제자들이 공자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공자 선생님은 요순 임금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훌륭하시다는 분이라는 얘기가 뭐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를 인간을 교육시키고 인간을 문명화시키는데 이 요임금 순임금이 옛날 분으로서 효제를 강조하고 오륜을 강조했던 그 처음으로 그런 것을 하신 훌륭한 역할을 하신 것이지만 또 문왕무왕이 왕도 정치를 정전법을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하신 분이지만 공자 시대에 이거를 전부 정리해서 한 분으로서 이분이 없었으면 한나라 당나라 이후에 이렇게 안정적인 동아시아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우리 동아시아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 이게 한 차원 높은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차원 높은 문명일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이 공자라는 분이 우리 동아시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에 비유하고 사시에 비유하고 일월에 비유하는 거예요. 만약 공자가 없었으면 우리 동아시아에 굉장한 야만이 득실거릴 수 있는 그런 사회였을 것이다. 야만이 득실거리는 사회. 지금도 뭐 미국 같은 사회는 언제 누가 총을 쏠지 모르는 그런 야만이 횡행하는 사회죠. 그래서 어떤 미국인들은 참 한국은 그래도 부럽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자라는 분은 천지에 비유할 수 있고
사시에 비유할 수 있고 1월에 비유할 수 있고, 공자라는 분이 있음으로써 그래도 예절과 염치를 아는 그런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실제로 오경을 읽어봐야 돼요. 거기서 공자가 얘기하는 진리가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노노 대학 중용에서만 보는 그런 얘기들, 인에 대한 얘기들, 의에 대한 얘기들, 요거 가지고 부족해요. 요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긴 하지만 시경, 서경과 같이 합쳐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공자가 비로소 천지와 같은 분이구나. 우리 동아시아의 문명을 사시와 같은 분이구나. 1월과 같은 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느낀 다음에 30장 3절이 비로소 읽혀지는 겁니다. 왜 공자를 천지와 같다고 얘기했냐? 왜 공자를 사시와 같다고 했냐? 왜 공자를 1월과 같다고 얘기했냐? 그 다음 30장 3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물이 병육이 불상해하며 도 병행이 불상패라. 이 앞에 주어는요, 뭘까요? 이 사실은 만물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만물을이에요. 을. 만물을 함께 길러. 병육. 만물을 함께 기르면서도 서로 해치질 않아. 밀이 자라는 곳에서 밀이 자라고, 쌀이 자라는 곳은 쌀이 자라고, 거기서 멧돼지가 자라고, 고라니가 크고, 사람이 살고, 만물을 함께 길러. 그러면서도 해치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 주어는 뭘까요? 일단 천지. 천지는 만물을 함께 길러. 그러니까 천지, 사시, 1월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어가. 천지, 1월, 사시는 천지, 사시, 1월은 만물을 함께 기르면서도 해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도 병행이 불상패라. 도는 함께 행해줘도 서로 어그러지질 않아. 그대가 그대의 도를 행하고 내가 내의 도를 행해도 아무 서로 하나가 될 뿐이지 서로 싸우고 하질 않아요. 도를 실천하는. 근데 이 도의 주체자는 누굴까요? 천지의 도, 사시의 도, 1월의 도,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도죠? 공자의 도. 공자의 도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함께 행해줘도 서로 어긋나지 않아. 서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오륜을 실천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행복해. 자, 천지, 사시, 1월, 공자. 이 지금 같은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천지, 1월, 사시, 공자 이 속에
두 종류의 덕이 있다는 거예요. 소덕과 대덕. 소덕은 천류, 냇물의 흐름과 같고, 대덕은 돈화야. 모든 화욕을 돈독하게 해줘. 자, 천지지소이 위대하니라. 이것이 바로 천지가 위대한 까닭이다. 예, 여기 바로 지금 주어가 누구인지를 지금 이 뒤에서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이 문장들의 주어가 천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가 위대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만물 병육이 불상해. 여기 앞에 천지가 있는 거예요. 천지는 만물을 함께 기르면서도 서로를 해치게 하질 않아. 천지는 도를 병행시키면서도 서로 어그러지게 하질 않아. 천지에 소덕이 있고 대덕이 있는데, 천지의 소덕은 냇물이 흐르는 것 같아. 냇물이 흐른다는 게 뭘까요? 요 이제 주자가 주를 다른 거. 대덕은 크다란 변화야. 돈화야. 이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천지예요. 이것이 바로 천지가 위대하다는 것이다.